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초까지 계속해서 이 세계 증시가 칼바람을 맞았었죠. 세계 어디랄 것 없이 모두 힘든 시장을 맞았었는데요. 이제는 하락 폭격이 조금은 잔잔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자, 미국 증시도요. 이 간만에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간밤에 보였었고요. 일본 증시도 10개월 내 최고 상승폭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한 경기 부양 측의 카드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도 이 3,000선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었는데요. 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요. 어제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거래일 연속 양시장 모두 아주 좋은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요. 이 시장에 과대 낙폭에 의한 반등이다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지만요. 이후의 조정은 그래도 요 며칠간의 큰 낙폭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일부에서는요. 이런 경우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타나고 있었죠. 자, 우리 시장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궁금해집니다. 개장 상황 곧바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8월 27일 목요일 우리 시장을 개장했습니다. 자, 어제 반등세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갈지 궁금해지는 하루죠. 자, 먼저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 함께할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금 현재 개장 분위기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양시장 모두 상승분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제자의 해외 증시도 상당히 좀 좋았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출발 증시도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들로 출발을 하고 있지 않나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현 시간으로 코스피 플러스 0.79%의 강세 흐름들 이어가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반등의 세기가 상당히 좀 크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플러스 1.57%의 강세에 출발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쪽에 대한 움직임들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일단은 현 시간으로 1.69%, 1.50%의 강세 흐름들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자, 일단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33%의 강세 흐름들 진행이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일자에 발표했었던 정부 쪽에 대한 이제 유통과 관련된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들 상당히 좀 좋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내수들에 대한 관심도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전력 오랜만에 마이너스권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0.31%의 약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동안에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상당히 좀 많이 울고 웃게 했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플러스로 2.99%의 강세 흐름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오늘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중국 증시가 좀 열려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출발 증시 흐름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장의 심리가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영돈 멘토와 함께 개장 분위기 일단은 강세 출발하는 모습을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김근호 연구원님께 업종별 흐름 움직임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 좀 보면요, 양시장 모두 전거래일에 이제 영향에 따라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아시겠지만. 3거래일 정도 계속적으로 좀 양봉이 나왔고 누적이 됐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는 좀 쉬어갈 수 있는 템포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에서는 일단 의료정밀, 비금속, 의약품, 화학, 운송장비, 전기전자, 그리고 기계, 종이목재 이런 순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전반적으로 최근에 좀 올랐던 업종 아닌 낙폭과대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좀 많이 산 업종이 뭐가 있느냐 좀 봤더니 제조 쪽하고 섬유의복, 그리고 화학, 운송장비, 전기전자, 건설, 전기가스 정도거든요. 보면 일단 전기전자 많이 빠졌었고, 운송장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환율 수혜 때문에 좀 올라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의 특징이 있다. 섬유의복 같은 경우 또 내수주고요. 이런 것들의 특징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
기관은 일단 아침에는 뭐 의료정밀이나 의학, 제약품, 제약바이오 쪽 외에는 아직까지 큰 뚜렷한 양상은 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 그다음에 신성장, 화학, 제조, 기타, 통신 서비스, 통신 장비, 반도체 이런 순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또 제약바이오가 좀 아침부터 강하게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제약이나 신성장은 뭐 둘 다 제약바이오 쪽 속해 있는 제품 이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왔고요. 화학 쪽은 일단 오늘 역시도 화장품들, 그러니까 고평가 논란 때문에 좀 맞았던 종목들이었죠. 제약바이오 화장품이 다시 한번 반등장에서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납품 과대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조와 섬유, 의복과 화학 등의 섹터가 수급 수혜를 조금 받는 모습이라고 봐주셨고요. 일단 코스닥에서는 오늘도 제약바이오가 강한 출발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최영돈 멘토님께 시장 수급 분위기 여쭙니다. 예, 일단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 현 시간으로 개인이 한 386억 정도의 순매수세를 유지를 시켜주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출발과 동시에 플러스로 전환되는 듯 했지만 현 시간으로는 마이너스 217억 정도의 순매도세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마이너스 315억 원의 순매도세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전체적인 수급 현황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개인들은 49억 정도의 순매수세에 유입을 시켜주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 일단은 뭐 양 주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23억, 마이너스 24억의 약세 흐름들로 진행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물 쪽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파생 쪽뿐만 아니고 현물 쪽에서도 지금 매도세를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최근에 파생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피 200에 대한 선물 움직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외국인들 현 시간으로도 마이너스 한 307 계약 정도의 순매도세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양 시장 다 매도세로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 현황으로 넘어가서 어떤 업종들에 대해서 매도세를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외국인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마이너스권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 쪽에서 188억 정도의 순매도세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업종별로 좀 보게 되면은 일단은 뭐 전기전자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눈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67억 원의 순매도세 유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업 쪽에 대한 움직임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사그러지는 시점에서 금융업에 대한 매도세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이너스 59억 정도의 순매도세 유지를 시켜주고 있고요. 유통업과 관련된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4억 정도의 순매도세 유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방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증권업종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외국인들은 증권업종에 대해서 마이너스 15억 정도의 순매도세에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매수하는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도 이제 김은호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섬유회복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현 시간으로 31억 정도의 순매수세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환율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외국인들은 환율 수혜주들에 대해서 좀 배팅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수하는 업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뭐 의약품 업종 쪽에서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가 빠르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플러스 9억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은행 업종에 대해서 일단은 뭐 긍정적인 포인트를 만들어내나요? 플러스 2억 정도의 순매수세에 유입이 되고 있고요. 매도를 가장 많이 하는 업종을 좀 보시게 되면은 뭐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65억 정도가 기록이 되고 있는 운송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전자 쪽에서 마이너스 60억 정도의 순매도세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수급 현황들 업종별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들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57억 정도의 순매도세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일단은 매도를 하고 있는 큰 업종을 좀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 중견기업 쪽에서 33억 정도의 순매도세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종합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25억 정도의 순매도세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매수하는 업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상대적으로 코스피 쪽에서는 의약 업종에 대해서 매도세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포지션들을 잡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 플러스 7억 정도의 순매수세에 유입을 시켜지고 있고요. 뭐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약품 쪽에 순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기관들 일단은 코스닥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1억 정도의 순매수세에 유입이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물량들을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수 상승 대비해가지고 수급적인 현황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우호적으로 변한 부분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 상황 보시면요. 일단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선물에서 모두 팔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일단은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지수 상승에 비해서 수급까지는 아직까지는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환율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환시장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원달러 환율이 9원 가까이 빠졌는데요. 아직까지 변동성이 강한 모양이죠. 현재 환율 시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금일 외환시장 롱재료 해소 영향에 따른 롱천사 움직임으로 인하여 2원 하락한 1184원의 장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도 계속되는 롱청사 물량 유입으로 인하여서 1184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인민은행이 중국 증시 마감 이후 단기 유동성 조작을 실시해 6월 만기 단기 잔금 1,400억 유안을 은행 시스템에 공급한다고 밝히면서 금리 인하 이후 또다시 안정책을 내놓으면서 중국 증시 불안에 대한 심리가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어젯밤에 있었던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 축소 발언도 달러와의 롱천사 움직임을 자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NFC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저가는 1185원에 마감되었으며 어제 설날 종가 대비 수합 포인트를 고려하면 2원 30전 하락하여 마감한 모습입니다. 오늘 외환시장도 롱재료 해소 영향으로 롱청산 지속으로 추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어제 미국 증시가 중국 부양책 여파로 큰 폭의 상승을 보인 부분 등도 위험 선호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말로 인한 내고 물량도 최근 롱재료에 인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롱재료 해소로 인하여 시장에 적극적인 매도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인들이 주식시장의 순매도가 15일 연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순매도 흐름이 지속될지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인들의 미국 증시 급등 영향과 위험 선호 심리가 강화로 오늘 순매수로 전환한다면 1180원 밑으로도 추가 하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도 중국 추가 부양책과 외인들의 증시 순매도 영향이 진행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일 예상 환율 범위는 1178원에서 1190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 이야기 들어보는 가운데 속보가 하나 들어왔죠. 코스피가 오늘도 좋은 반등세를 보이면서 5거래일 만에 1900선을 탈환했다는 소식 방금 들어왔습니다. 자, 방금 환율은요. 외국인의 매도 지속 여부가 변수라고 해주셨고요. 오늘 환율 범위 1178원에서 1190원까지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과 외환시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좋은 출발로 조금 좋은 모습 보이는 종목들 많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목들 먼저 최영돈 멘토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예. 자, 지금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가 소비세 인하 소식에 오르고 있다는데요. 지금 이 종목들 어떤가요? 자, 일단은 정부 26일 날이죠. 어제죠. 이제 소비 활성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주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자동차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죠. 한시적 인하하겠다는 내용들이 좀 전해지면서 일단은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정부 쪽에서도 일단은 내수 시장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타겟책으로서 일단은 일환적인 관련해가지고 이제 정책들을 좀 내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에 해외 시장 쪽에서 다소 조금 이제 점유율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었던 현대차, 기아차, 이제 쉽게 말씀해서 현대 그룹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이제 탄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우호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동사에는 긍정적인 포인트로 잡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시장이 그동안에 다소 조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관련된 이제 그룹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환율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인 판에 대한 움직임들, 쉽게 말씀해서 업종에 대한 개선세들은 이어질 가능성, 그와 더불어서 이제 어제자에 발생을 시켰던 정부 쪽에 대한 정책들까지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소 이제 변동성을 또는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집중되는 흐름들 속에서도 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 시간부로 종목들을 한번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정확하게 지금 계단식 상승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직전 고점, 쉽게 말씀해서 7월달에 굉장히 좀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여준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꾸준하게 이제 저점에 대한 움직임들이 높아지면서 직전 고점을 좀 높여가는 모습들, 특히 이제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흐름들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제 장기 입형 자체가 윗방에 지금 잡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떠한 시점에서 그리고 어떠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돌파를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시점이었을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어제자에 발표를 했었던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은 단기 호재로서 반영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 기아차, 대형주 움직임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어서 좀 화장품주가 지금 또 강세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께 여쭙니다. 지금 현재 중국 경기 안정화 대책에 화장품주 좋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제 중국 경기 안정화 대책 때문에 뭐 정거래일에는 사실은 이제 출산 관련 종목들도 올랐고요. 그리고 화장품 제약바이오 어제도 좀 올랐는데 오늘도 이제 화장품들이 좀 세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제 전향적인 경기 안정화 대책 때문에 대표적인 중국 수혜주로 뽑히는 이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 아모레퍼시픽, 뭐 아모레G, LG생활건강, 한국화장품, 삼성, LNS, 제니, 코스맥스 연일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가 기준금리, 지준율이나 이 두 가지 내놓으면서 일단 미국에서도 9월 금리 인상이 좀 지연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겹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르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주가들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센티를 좀 반영들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변동성 큰 시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눈은 뜨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화장품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제 좀 많이 올랐던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이런 대형 이 화장품 업체들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원료 업체들인 뭐 여러 가지 있죠. 또 원료 업체들도 좀 괜찮은 게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제약바이오라든지 화장품은 많이 맞았기 때문에 반등장에서는 좀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 전반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거치지 않은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은 고평가 논란 또는 이 버블 논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롭지 못했던 부분들 그래서 주가 하락폭이 컸던 부분들이 결국 중국 시장 반등 이후에는 조금 나아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동안 중국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던 화장품주들이었죠. 그동안 중국 우려감에 조금 힘든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금 이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볼까요? 지금 현재 SK컴즈가 약세를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IHQ에 매각된다는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어서 또 롯데푸드 같은 경우는 HMR 사업이 기대되면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SK컴즈와 롯데푸드 이 두 종목 최영동 멘토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SK컴즈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8.44%의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아무래도 SK라는 좀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사라지다 보니까 좀 약세 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약세가 뭐 당연시 뭐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SK그룹 내에서 특별한 성과를 좀 못 내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뭐 계열 분리 또는 이제 사실상 분리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좀 부각이 되면서 마이너스권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악재는 분명하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차트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6,000원대까지를 지금 진행을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저점 자체가 뭐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반등만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IHQ에서 좀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수요 흐름들 그리고 이제 IHQ가 보여주고 있는 엔터와 관련된 내용들로 어느 정도의 시너지를 나타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지금 구간은 일단은 뭐 발생된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 종목을 보유를 하시거나 아니면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드신다라고 하게 되면 직전 저점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6,000원대에 대한 하방 지지선 라인 자체를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 롯데푸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롯데푸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그동안에 이제 롯데그룹과 관련된 내용들 속에서도 그런 대로 좀 선방을 해줬었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앞서서도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HMR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뭐 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롯데푸드만이 가지고 있는 산업의 성장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전체적인 HMR 사업에 대한 이제 산업 성장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롯데푸드뿐만 아니고 전일 같은 경우는 뭐 신세계푸드라든지 아니면 현대그린푸드라든지 이런 종목군들까지도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롯데푸드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성장성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롯데푸드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식자재 관련된 유통 산업 쪽에서의 이제 강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에 대한 시너지뿐만 아니고 롯데마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성장성들이 시장에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경기 변동성이 워낙 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수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단은 뭐 이러한 이제 호재 또는 이러한 분석들 속에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더 좋은 모습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04만 원대를 좀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SK컴즈도 알아봤었는데요. IHQ 같은 경우가 SK컴즈를 인수하면서 현재 동반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롯데푸드 같은 경우에도요. 이 성장성 기대가 되는 모습이니까 조금 더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호산업이요. 이 채권단이 매각가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지금 현재 강세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요. 이 신규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역시 조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종목은 김근호 연구원님께 여쭙니다. 일단은 금호산업 채권단이 주채권은행인 이 KDB 산업은행에 약 6천억 대의 후반에 매각가를 제시한 것으로 좀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게 최대주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희망 가격 1조 200억보다 한 3천억 이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매각 시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매각 가격에 대한 논의가 좀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매각가 결정되면 이제 금호산업 매각은 급물살을 타게 되고요.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이 27일 채권단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매각 가격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과연 매각 가격에 대한 이 구체적인 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금호산업 지분 0.5% 이상을 보유한 22개 채권자들로부터 적정 매각 가격에 대한 의견을 받았고요. 적정 매각 가격을 산정을 해서 오늘 27일 채권단 긴급회의에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28일에는 만약에 이제 채권단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려지면 가격에 대한 동의를 구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매각은 급물살을 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채권단 쪽에 이제 내부적으로 매각 가격이 확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이다. 가격이 결정되어야 결국 매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좀 봤을 때는 매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긴 할 거다. 근데 중요한 게 가격적인 측면이 문제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뭐 정확하게 뚜렷하게 결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시나리오가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뒤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진입하는 거는 일단 뭐 당연히 계보로 상승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부담스럽긴 하고 지금 또 진입하는 시기는 아직 시나리오가 안 나온 상태에서 진입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결과가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이후에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 이제 신규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데 OK포스를 인수한 지난 20일 이후에 이 계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우리가 흔히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포스 기계라는 게 있거든요. 이 결제하는데 거기 보면 거기에 대한 시스템 그리고 무인 주차장, 무인 정보 단말기 이런 것들 신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존에 인수한 이 OK포스 인수 이후에 새로운 산업들을 지속적으로 좀 개발하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연평균 20% 수준의 이 매출 성장이 OK포스 쪽에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을 또 모색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만연되어 있는 지금 상태에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받는 건 아닌가. 사실 시장하고 뭐 따로 노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요, 오늘 회의에서 매각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고요. 이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 OK포스라는 새로운 정보관리 시스템 사업에 신사업의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영동 멘토님께 종목 질문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노루페인트의 지주회사죠. 노류홀딩스가 저평가 분석과 실적 개선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동제약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지금 오름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여쭙고자 합니다. 예, 일단은 노르홀딩스 현시간부로 4.84%의 강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건설업종에 대한 약세 흐름들 또는 이제 유가 하락세가 좀 지속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좀 낙폭이 상당히 좀 컸었던 종목이죠. 그렇다라고 되면은 일단 현 시점에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부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단기 반등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전방 산업에 대한 내용들이 하반기에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유가 하락에 대한 내용들이 주가에 좀 투영이 되고 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재료와 관련된 내용들, 특히 이제 유가 하락과 관련된 재료비 부분, 또 원자료 부분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이제 재무적으로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상장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들까지도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인 반등에 대한 움직임들 성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좀 변동성을 좀 크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고점 대비해가지고 음봉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역배열의 초기 구간에 좀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에 대한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V자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지시기보다는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 쪽에 대한 계단식 상승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들 속에서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들이 좀 작용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쉽게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신규 매수뿐만 아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계단식 상승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같이 좀 굉장히 좀 크게 관찰을 좀 해보셔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인 상승치 또는 이제 최대치에 대한 움직임들은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쉽게 말씀해서 직전에 장대 음봉을 보여주면서 하락했었던 구간들 속에서 일단 장기 이평이 자리 잡고 있는 3만 원대까지의 목표치들을 설정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좀 적절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일신바이오까지 조금 종목 이야기를 같이 들어볼까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최근에 대한 움직임도 좀 보시게 되면 바이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큰 차익성 매물들을 좀 맞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만큼 일신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이슈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일동제약과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일단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 되면은 일단은 든든한 이제 백그라운드, 앞서 말씀드렸던 SK컴즈라든지 IHQ가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사라졌다라는 측면에서 약세 흐름들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관계사라고 할 수 있는 일동제약에 굉장히 좀 좋은 매출 처가 좀 자리 잡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직전 저점 또는 이제 21선 자체가 하향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보유로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좀 적절하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르홀딩스는 저평가의 실적 개선 이슈 그리고 유가 하락 이슈로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요. 일시적인 상승 가능성에 더불어서 계단식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도 실적 변동성이 일단 크지 않고 비교적 덜 흔들리는 종목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네요. 가스요금 인상 기대감에 지금 주가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요. 이 울산공산 생산 중단 소식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김근호 연구원님께 여쭙니다. 네,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이제 가스요금 인상 전망 때문에 강세 나오고 있죠. 이 문제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전일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 열었고요. 한국가스공사의 가스요금 인상 요구안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다. 도시가스 요금을 올릴 요인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죠. 가스공사 같은 경우 그동안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지 못해서 약 3조 4천억가량의 미수금이 발생한 상황. 가스요금 인상을 그대로 두면 가스공사의 누적 손실이 증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부 같은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좀 검토 중에 있고요. 인상률은 4에서 5%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일 가장 큰 모멘텀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 한국가스공사의 움직임, 오늘 상승폭이 좀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제 과연 여기서 얼마만큼 세게 더 올라가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다 반영되진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울산 공장
공장 생산 중단 때문에 또 약세가 나오고 있네요. 올해 임금 협상 관련된 부분 파업으로 울산 지역 사업장 특수선 사업부는 제입니다. 생산이 중단됐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생산 중단 분야 매출액이 21조 7,430억. 지난해 매출액 41%에 해당하는 수준. 생각보다 문제가 작지 않다. 뭐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우조선해양 좀 반등하고 조선주도 좀 반등할 수 있었던 시기인데 좀 이런 것들이 나와서 또 반등에 좀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봤을 땐 뭐 여기서는 일단 바닥권이긴 한데 이런 악재들이 좀 나오면 사실 신경을 쓰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를 달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워낙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반등 대득켓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좀 시간이 필요하고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가스요금 인상이 4~5% 정도 오를 거란 예측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가스공사인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 반등 여부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셨고요. 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에도 주가 흐름이 쭉 좋지 않았는데 또 다른 악재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 바닥 여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최영도 멘토님께 질문 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수도전기 같은 대북 손전주가 지금 통일 대비 남북 종전기에 이 표준화 작업 소식이 들어와 있으면서 조금 이슈를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요. 예, 맞습니다. 이 종목들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뭐 최근에 남북 간 정치 군사적 협의 모드가 좀 조성이 되는 가운데 남북 간 전력 기기 표준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광명전기하고 선도전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광명전기를 좀 보시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체적인 흐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현 시간으로 5.78%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 뭐 전체적인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제 변동성이 좀 심화되는 과정에서 일단은 이러한 이제 개별적인 이슈들이 좀 발생이 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군사적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전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올라가는 좀 특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으로 광명전기가 5.78%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여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속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매매를 하시기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선도전기 마찬가지겠죠. 광명전기가 5%대, 선도전기도 마찬가지로 4.48%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체적인 뉴스 플로우에 대한 상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이 만약 지금과 같이 기술적인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해외 변수에 대해서 상승 흐름들이 좀 나타내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수급적인 현황들이 상당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뭐 매매가 좀 빠르신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러한 매매들에 대해서 좀 특성화되어 있으신 분들 말고는 사실은 매매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현 시간으로는 좋은 모멘텀이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매매가 조금 까다로운 종목이라는 말씀까지 좀 주셨는데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벽산이 정부 규제 강화 수혜 기대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또 시멘트주들이 오늘 또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고 해요. 벽산의 규제는 어떤 규제로 강화되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시멘트주는 왜 오르고 있는지 김근호 연구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벽산 이제 규제 강화 때문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대감이 발생되는데요. 지난 5월 창고 공장 건축물의 난연성 자재 사용 의무화 기준 이게 확대가 됐죠. 그리고 지난달엔 또 국토교통부의 시공 현장 모니터링이 강화가 됐고요. 그래서 기준에 미달하는 스티로폼유나 건재재 사용 시에 시공 면허가 박탈됩니다. 그래서 결국 규제 강화 때문에 무기질 단열재인 글라스울이라든지 미네랄울과 같은 난연 유기질 단열재, 저도 잘 모르는 건데 일단 중요한 건 규제가 강화했기 때문에 벽산에 이 수혜가 내올 수 있다. 왜냐, 친환경 소재들을 가지고 시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회사의 턴어라운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 오늘 뭐 갭으로 떠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갭 메우기 또는 단기 상승 티로는 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 접근은 조금 천천히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뭐 시멘트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시멘트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이 됐고 뭐 유가가 좀 빠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뭐 이 건자재료들이 좀 올라오는 상황에서 당연히 수혜가 좀 오지 있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바닥은 어느 정도 좀 다지고 건자재료들은 워낙 실적이 좋았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 곁다리로 이제 시멘트주라든지 레미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메인보다는 약간은 좀 뒤처지는 모습 이런 모습은 좀 있다. 근데 이 시멘트 중에서는 역시나 대장은 쌍용양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정은 받은 만큼 받았기 때문에 상승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벽산과 그리고 조정을 그동안 받았던 시멘트주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런 오늘장 같은 경우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좀 들어봐야겠죠. 자, 먼저 최영돈 멘토님께 오늘장 전략 여쭤봅니다. 예, 일단은 뭐 현 시간으로는 플러스로 양시장도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단기 반등에 대한 움직임들,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남북과 관계가 상당히 좀 악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들이 일단은 뭐 급락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해외 변수에 대한 안정화가 이루어지면서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단기 급반등에 따른, 단기 반등에 따른 추가 상승 여력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기술적인 대응들, 기술적인 대응들과 더불어서 뭐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오늘자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직전 하락 추세에 대한 저항 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지 라인 자체 내에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는 좀 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과연 이제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까지도 강세 마감을 시켜줄 수 있을지 여부를 일단은 뭐 2시 이후 또는 이제 3시까지 좀 장 마감 때까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단기 반등 상승에 따른 추가 상승 여력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의 만족도가 좀 높지 못하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시장은 단기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구간에서는 좀 긴장을 하면서 좀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단기 급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을 조금 더 체크해 가시면서 오늘 방향성을 우선적으로 봐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근호 연구원님께도 오늘장 전략 여쭙니다.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일단 단기로 너무 많이 올라온 점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3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좀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 누적감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 시장이 하락을 했고 물론 미국 시장 올랐는데 이제 유럽 시장도 안 좋았고 미국 시장이야 뭐 지표가 좋아서 올랐다고 치더라도 아직 글로벌리 변동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는데 이 변동성 촉발이 어디서 됐냐? 중국에서 됐거든요. 그럼 중국이 마무리해야죠. 그러니까 중국 내에 어떤 안정화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으면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중국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위안화가 국제 결제 통화 또는 국제적 통화로 인정받기 위한 시정 환율 제도의 채택 이후에 계속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글로벌리 통화로 가기 위한 과도기라고 좀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 시장 버블도 껴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당분간 짧게 이 수익을 좀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시장의 변동성을 여전히 인정하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단기 반등에 대한 부담을 걱정을 하셨는데요. 중국 내에 안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시장 변동성이 여전할 것으로 보시면서 좀 짧게 수익을 운영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 주셨습니다. 자, 최영돈 멘토님 공개 방송 있으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일단은 뭐 단기 반등이 나왔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추세적인 움직임들이 과연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안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저녁입니다. 셀플러스를 통해서 8시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꼭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많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돈 멘토 공개 방송 오늘 저녁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우 연구원과 샘플러스 최영돈 멘토와 함께 오늘장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요 0.57% 오르면서 지금 1906.95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1%가 훌쩍 넘는 반등세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670선 회복하면서 680선을 향해 가고 있죠. 678포인트 가리키고 있네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증권사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먼저 HMC투자증권 최희승 차장의 의견입니다. 신규 매수보다는 급등 시 보유주 분할 매도 전략 이야기해 주셨고요. 메리츠종금증권 정영훈 과장은요, 이 정부 개별 소비세 30% 인하,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은요, 반등 시 일부 현금화 필요하다는 전략 주셨고요.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는요, 글로벌 증시 반등, 하지만 단기 차익 매물 나올 듯 하는 예상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반등 시 일부 현금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분이죠.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주식팀장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좀 전략을 주신 게 반등 시 일부 현금화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시장이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코스닥 역시 오늘도 역시 3거래일 연속 강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변곡점은 중국 시장의 개장 이후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오늘 역시 중국 관련 소비, 특히 화장품 주식들이 오늘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닉, 토니모리, 에이블CNC, 물론 대장은 아무래도 퍼시픽이겠죠. 이런 주식들이 오늘 강한 이런 움직임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2거래일 연속 중국 관련 소비 주식들이 아무래도 중국 지준율이나 중국에서 계속 양적 완화 관련된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혜 가능성에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코스피도 전체적인 시장이 상승을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산발적으로 종목별로 편차가 나오는 이런 움직임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거래일 연속 삼성전자의 약세가 좀 두드러지는데요.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지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까지 외국인이 1,000억 정도의 현물에서 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프로그램으로 1,659억, 거의 1,660억 가량의 현재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프로그램 매물들이 오전장에 나오고 있고 이것을 받쳐준다면 오후 시장의 수급적인 여건이 조금 좋아진다면 삼성전자의 반등 그리고 최근에 좀 상승을 했던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현금화를 한 이후에 그 이후 시장을 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 역시 더들리 뉴욕 연준 총재의 9월 인상은 쉽지 않는다는 뉘앙스의 그런 말이 시장에 먹히면서 미국 시장이 4% 가까운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오늘 밤에는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죠. 여기에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의 연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연설에서 과연 오늘 나왔던 더들리 뉴욕 연준 총재와 같은 그런 선상에서 의견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그런 액션이 나오면서 또 미국 시장 또 변동성이 좀 커질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데 좀 미리미리 좀 현금화를 좀 일부 해서 좀 착오를 대비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현재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오늘 가장 강한 중국 관련 소비 이런 섹터는 중국 시장 개장 이후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반등세를 이용해서 일부 현금화를 하시면서요. 이후에 나올 반등 후 조정장에 조금 더 잘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주식팀장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시장 시황과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먼저 수급부터 좀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물 개인 1,536억 순 매수 중이고 외국인 1,123억 순 매도 중입니다. 기관 462억 순 매도 중이고
선물 수고 살펴보면 개인 75계약 순매도, 외국인 1636계약 순매도, 기관 1581계약 순매수입니다. 옵션 수고 살펴보면 개인 14,832계약 순매수, 옵션 979계약 순매도, 외국인 콜옵션 3,628계약 순매도, 풋옵션 4,803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12,609계약 순매도, 풋옵션 5,311계약 순매도 중인데, 어제랑 이제 약간 좀 수급적인 다른 모습을 보자면 기관 쪽이 오늘은 어제는 굉장히 매수 쪽에 좀 강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다면 오늘은 약간 매도 쪽에 스탠스를 약간 좀 취해주고 있고 좀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보다 좀 방어적인 좀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자,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저항선이 230, 상승 2차 저항선이 235, 하단 1차 지지선이 225, 하단 2차 지지선이 222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은 연기금 매수의 좀 힘으로 강하게 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시장은 갭으로 종합주가지수 1900 지지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연기금 매수에 좀 어제보다 좀 약세가 좀 보여지고 외국인과 여타 기관들도 좀 매도세로 약한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 이후에 가격이 약간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 시점에서 국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 중국 상해지수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관건인데 중국 상해지수가 지금 어제 3천 가격 지지를 못하고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그래서 중국 상해지수가 지금 3천 가격을 계속 부근에서 지지하느냐 못하느냐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기로에 있는데 일단 그래서 중국 개장 전인 10시 반 전까지는 국내 시장은 작은 등락을 반복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줄 예정이고 중국 개장 후부터 좀 액티브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좀 예상합니다. 일단 어제 시장에서 연기금의 힘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좀 단발성으로 좀 보고 있고 이미 1900선 지지를 좀 했기 때문에 소기의 좀 목적을 달성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상해지 시장이 지수 3천을 지지해주지 못하면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상해지수가 3천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반드시 확인을 한 이후에 연기금도 매수가 추가적으로 들어올 예정이고 또한 가격을 이틀간 많이 좀 끌어올려 주었기 때문에 하락한 움직임 폭도 충분히 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그래서 10시 반 전에는 오늘 시가 위에서 매도를 한번 잡으신 후에 중국 개장 후 모습을 좀 확인하시면서 3천 가격 지지 여부에 따라서 포지션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 상해지수가 3,000포인트를 지지한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보셨는데요. 일단 10시 반에는 오늘 시가 위에서 매도를 잡으시고 중국 개장 상황 보시면서 추가 매수 여부 결정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물시장 전략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시장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반등세가 계속해서 나와준다면 참 고맙겠는데요. 일단은 10시 30분에 열리는 중국 증시 상황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중국 상황 역시 면밀히 보시면서요. 계속해서 우리 시장 지수 확인해 보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